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프로그래밍 심화 중에서 포인터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첫 번째,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터 배열과 기타 다양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포인터와 함수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먼저 변수 A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A에 20이라는 값을 할당해 뒀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아스테리크 P로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에는 별표 뷰가 두 개 있죠. 아스테리크 DP. 이중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중 포인터 변수의 선을 보시면 포인터 변수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별표, 아스테리크 표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포인터 변수와 이중 포인터 변수에다가 값을 넣도록 하죠. 먼저 P, 포인터 변수에는 A의 주소를 넣기 위해서 %A로 해서 A의 주소를 읽어서 P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GP, 이중 포인터 변수에는 포인터 변수를 주소를 넣기 위해서 %P라고 표시해서 이렇게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력을 해보면 밑에 보는 것처럼 A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리크 P를 출력하고 아스트리크 DP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각각의 동일한 값 2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전체 흐름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변수 A,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 이중 포인터 DP가 선언된 것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선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포인터 P에는 A의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포인터 P가 A를 가리키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P는 다시 P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P가 P를 가리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와 동일한 것은 아스트리크 P가 되겠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붙이면 P가 가리키는 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A를 가리키는 거고 아스테리크 P는 20, A도 20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P하고 아스테리크 DP하고도 역시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여기 앞에 썼던 예와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 지금 P 자리에다 이 전체가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아스테리크 DP와 A도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은 말 그대로 포인터를 모아서 만든 배열. 원래 이제 배열은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포인터 배열은 그냥 포인터라고 하는 타입이 똑같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배열 A가 선언된 걸 볼 수 있죠. 정수형 포인터 A, 사이즈는 10으로 된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정수형 포인터 변수 P가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AP, 바로 이게 포인터 배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과 위에 있는 포인터하고 비교해보면 포인터 배열은 이렇게 아스테리크 부분을 제외하면 별과 똑같은 의미인데 앞에 별표가 붙어 있죠. 즉 여기는 정수형 포인터들을 모아서 만든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터 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 사과 상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과 상자에는 사과라는 타입이 똑같은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첫 번째 작업했던 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과 상자들이 여러 개 있다면 이 사과 상자들의 위치를 어떤 곳에
기록해 놓겠죠. 바로 사과 상자 위치 노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장부에다가 이 각각 사과 상자가 어디 있는가 써놓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포인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터는 주소값, 위치값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는 포인터 P가 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과 상자 위치 노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갖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에, 포인터 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과 상자 위치들을 갖고 있는 일종의 각각의 것들이 주소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과 상자 위치 노트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과 상자 위치들이 모여 있는 사과 상자 위치 노트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즉, 이 각각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거 포인터 배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수형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정수형 변수 A, B, C 그리고 A에는 20, B에는 30, C에는 50이 각각 할당된 변수가 있겠고요. 이들의 주소를 얻기 위해서 %A, %연산자를 통해서 각각의 주소를 얻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고 이렇게 만든 배열이 바로 포인터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 포인터 배열 P가 선언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수형 포인터 배열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포인터 배열은 이 각각이 정수의 위치값을 갖고 있는 주소들이죠. 주소들을 모아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수형 배열 A 배열 있죠. 정수형 배열 각각의 정수형 값이고 별이 A가 있고 정수형 배열 B 이렇게 각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라고 하는 앞선 것처럼 정수형 포인터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 여기에 값을 할당을 됐습니다. 주소값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수들의 주소인데 결국 이렇게 배열의 이름이 주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다. 그런데 얘는 상수형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배열들의 이름을 모아서 저장하고 이렇게 만든 정수형 포인터 배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출력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 B, P를 출력했습니다. A는 A 배열의 이름이고, P도 배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P는 정수형 포인터 배열이죠.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이들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값이 A, B, P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각각의 값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접근해보면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뭐 A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 값은 역시 A, 그 다음에 B와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정수형 포인터 배열의 첫 번째 값과 그 다음에 P의 인덱스 제로의 P 인덱스 제로가 뭐 A 값이고 A가 가리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똑같은 값 1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A의 첫 번째 값 10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배열 A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가 그런 방법이 되겠고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당된 값에 접근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는 포인터 이름만 쓰면 그 주소 이름이 되고 앞에 아스트리크 쓰면 바로 걔가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P의 인덱스 제로는 바로 A고 앞에 아스트리크니까 뭐예요? A가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A의 이름, 배열의 이름과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아, 멤버 중에서
인덱스가 제로인 거에 주소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여기 그 A의 인덱스 제로의 n%, 이 값이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값이 조금 점선데 10, 20, 30이라는 값이 한 곳에 있고, 이것을 A라고 하는 아,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 A. 그다음 밑에 형식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B의 배열인 거 볼 수 있고, 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만들고, 이것의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 P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포인터, 정수형 포인터 배열이 되겠습니다. 멤버가 어, 정수형 포인터가 되는 거죠. A와 B가 정수형 포인터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배열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과 문자형 포인터 배열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이 문자들로 구성된 배열 되겠습니다. 캐릭터 A,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문자형 배열이 되겠습니다. 문자형으로 구성됩니다. 마치 정수형 배열처럼 역시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을 출력할 때 A의 인덱스 제로면 첫 번째 값이니까 C가 출력되는데, 특이한 건 뭐냐? 해시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서 출력하면 역시 똑같은 C가 출력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문자열 자체가, 문자열 자체는 문자형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캣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자형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인덱스를 통해 접근해도 역시 똑같은 값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문자 B에다가 캣이라고 하는 문자형, 이게 결국 이게 별이 없죠. 문자 별. 별의 인덱스 1번을 할당을 하면 여기 빗속에는 어떤 값이 되는데, 출력해 보면 이렇게 A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형에서 문자형 배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문자열은 문자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하나의 이름, 이렇게 문자열 이름 자체가 바로 여기 이제 캣 같은 경우 CAT의 배열 이름이 예, 캣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2차원 문자형 배열 N이라고 하는 문자형 배열을 보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의 식달이 2차원 배열을 보여주고 있고, 멤버는 캣, 더그, 타이거, 엘레펀트가 각각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트링 형태로 출력해 보면 여기 첫 번째 인덱스가 0번인 것을 출력해 보면 이 cat 자체가 출력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값 한 개만 출력하고 싶다. 여기 인덱스를 00 붙여서 하면 첫 번째 값에 첫 번째니까 이 C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 2차원 인덱스 00, 인덱스 행과 열이 00를 출력하는 거나, 출력하면 이렇게 C라고 하는 한 개의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번에는 문자형 포인터 AP를 선언하고 여기에 더그라고 하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즉, 오른쪽에 보이는 더그라고 하는 그 문자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얘는 뭐야? 문자열 자체는 문자열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그라는 문자열형 배열의 이름을 여기에 AP에 할당을 한 겁니다. 즉, 이 DOG라고 하는 각각의 글자들이 모여서 만든 더그라고 하는 문자형 배열의 주소를 AP에 할당했기 때문에 AP가 바로 DOG라고 하는 각각의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의 첫 번째 주소를 갖고 있겠죠. 이것을 바로 AP를 스트링 형태로 출력하면 이렇게 더그라고 하는 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도구 속에 주소가 실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치 배열의 이름이 출력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문자를 문자형 포인트에 저장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이 문자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문자열은 뭐냐면 문자형 배열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들의 이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열들의 이름을 모아서 n이라고 하는 문자형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에 인덱스 2를 출력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타이거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 문자형 배열투표 이런 말들을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개념은 어떤 문자열이 있다면 실제는 H 여기 이제 더브라고 하는 것 DOG라고 하는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이름이 뭐냐? 문자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쓰면 마치 배열 이름 쓰고 뒤에 인덱스를 붙여서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여기 캐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도 남기 때문에 캐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는 것처럼 문자에다가 인덱스를 붙이면 해당된 그 어떤 그 알파벳 값에 접근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포인터. 우리가 앞에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봤어요.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들을 모아서 만든 배열이다. 근데 배열 포인터는 뭐냐? 배열 포인터는 배열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열이 있으면 이렇게 배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열이 있다. 그 야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밑에 지금 두 개 비교해 놓은 것처럼 첫 번째는 배열 포인터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포인터 배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는 배열의 이름에 배열 이름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둘 다 포인터 형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터 배열은 여러 개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먼저 변수 A, 정수형 변수 A, 정수형 변수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죠. 그래서 정수형 배열 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각각 A와 B를 설정을 했죠. 이 각각의 변수,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배열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AP라고 하는 배열 포인트를 선언하고, 여기다가 N이라고 하는 배열의 주소값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가 배열의 포인터인데 이렇게 앞에 아스트리크를 붙이고 AP가 가리키는 것에 인덱스 1번이니까 그리고 AP가 이 N이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AP가 가리키는 것은 N을 의미하고 이거의 인덱스 1번이니까 당연히 B 그리고 7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약간 이렇게 지금 가로를 묶어서 표현하는 그 차이로 배열 포인터와 포인터 배열을 가는데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 A, B라고 하는 값들을 무거에 있고 이들을 가리키는 N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다시 배열의 주소를 AP 할당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AP가 배열 포인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포인터에 대해서 함수 포인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식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 함수의 이름만 오면, 이건 함수의 선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역시 그렇습니다. 네. 마치 함수의 선언과 같은, 네.
함수 이름 위치 위에다가 포인터 변수가 온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FP, 포인터 앞에는 아스테리크가 붙죠. 내가 포인터다를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P는 뭘 갖느냐? 바로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함수의 이름을 넣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변수 A, B, C가 쭉 선언되어 있고 적절한 값 10과 70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함수 포인터가 선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스테리크 FP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에 대한 포인터냐? 외부로부터 두 개의 값, 그 다음에 출력 값이 하나인, 즉 정수형 값 두 개를 받고 출력 값이 하나인 것에 포인터가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수형 포인터다. 그럼 앞에 인테저, 아스테리크, 뭐 P 이렇게 돼 있다. 된 거예요. 이 P에는 정수 타입의 주소값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얘도 그런 형식에 따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초기화 학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는데 밑에 보니까 썸이라는 함수가 있는 걸 보시는데 역시 얘도 뭐예요? 정수값 두 개, 출력값이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행하는 과정 보니까 외부로부터 두 개값, 정수값을 받아서 그들을 합해서 리턴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때 B까지 보면 B도 마찬가지죠. 외부로부터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둘 중에 큰 놈을 리턴하는 그러니까 정수형 값 두 개 받고 정수형 값 하나가 출력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FP에다가 썸 이름 자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접근할 때 이렇게 이번에는 함수 이름 대신 FP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보시면 있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을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빅도 마찬가지죠. 여기 빅이라는 함수 이름을 FP 함수형 포인터에 할당을 해주고 함수형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되겠죠. 이름을 쓰면 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루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함수 호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것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함수 포인터 배열이 되겠습니다. 역시 함수 포인터들을 모아서 만든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함수 포인터 똑같고 뒤에 이렇게 사이즈 값이 중괄호 속에 사이즈 값, 대괄호 속에 사이즈 값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sub, 뭘, 그다음에 div. 얘들 형식이 전부 똑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하나 값을 출력하는. 역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전부 이렇게 외부로부터 정수값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리턴한다는 이 공통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FP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 배열이 선언되고 거기에 이렇게 함수들의 이름을 할당했습니다. 일종의 주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복문, for loop를 사용해서 네 번 반복을 처리하는데 이 각각의 함수를 한 번씩 호출하는데 함수 이름 대신 바로 이 함수 포인터 배열의 이름의 인덱스를 통해서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적분을 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함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i 값이 제로이면 fp0, 인덱스 제로인 경우는 썸이 되니까 바로 첫 번째 함수 썸으로 호출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 얘가 1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함수를 각각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 함수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반복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이제까지 우리가 포인터 응용 파트에 대해서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중 포인터라는 걸 보여주겠죠. 이중 포인터란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쉽게 말씀드리면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그것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이중 포인터라는 걸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타입과 아스트리크 P, 즉 기존 포인터에다가
참조 연산자를 붙여서 만들어진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중 포인터에는 일반적인 어떤 뭐 %A 이런 식의 주소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얘도 이중 포인터 플레임은 이중 포인터 변수겠죠. 이것도 변수니까 주소를 정할 수 있는 변수긴 한데 포인터 변수하고 차이는 뭐냐? 얘는 다른 애의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A 해가지고 어떤 변수의 주소 값을 넣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포인터의 그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 이중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터 배열. 이것은 그냥 포인터를 모아서 만든 배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형 포인터, 정수형 배열, 뭐 문자형 배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들을 모아서 만든 배열이다. 이 형식은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배열에 참조 연산자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스테리크를 제외하면 우리가 정수형 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거는 정수형 포인터들을 모아서 만든 배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함수 포인터. 이것은 함수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트. 즉,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할당하는 것이 바로 함수 이름이었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바로 함수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바로 함수의 포인트가 할당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 형식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함수 선언에서 역시 참조 연산자를 붙여서 만든 것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여기 참조 연산자를 붙여서 변형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어떤 것이 포인트다? 이건 바로 선언부에서는 선언할 때는 아스테리크를 붙여서 얘가 포인트라는 걸 나타내고 그다음 사용할 때는 이거 안 붙이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특별하게 선언부가 아닌 곳에서 아스테리크가 붙으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얘가 가리키는 것에 또 다른 가리키는 것. 이런 식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 포인터의 응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